저는 해외에서 인턴을 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때 미국인 동료들이 어떤 표현들을 반복해서 여기저기에 다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제가 나중에 대화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인들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사 5개를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는 이걸 우리는 구동사라고 해요. 동사에 다른 게 붙어서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건데 무슨 의미지? 싶은 것들,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알려드려도 내가 이거를 실전에서 쓰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걸 보시고 꼭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링크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bring up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그냥 꺼내다, 이야기하다 이런 느낌인데요. 특히 회사에서 회의 중에 내가 어떤 안건을 꺼낼 때 또는 일상에서 친구랑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회의에서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She brought up a great point during the meeting. 이렇게 해서 brought up이라는 bring up이라는 표현의 과거형으로 쓰이게 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왜 내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 일 꺼냈냐고.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Why did you bring up my ex again? bring up 이라는 표현으로 왜 얘기를 꺼냈냐?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싶을 때 또는 화제를 돌릴 때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맥락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도 우리가 이 bring up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bring up은 아이를 키우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라는 표현을 이 bring up을 이용해서 He was brought up in a small town 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bring up 이라는 게 뭔가를 꺼내는 건데 아이가 뭔가 꺼내져서 키워지다 라는 표현으로 확장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띄우다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 좀 띄워줄래? 라는 표현을 이 bring up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Can you bring up the presentation on the screen?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 좀 띄워줄래? 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즉, bring up이라는 표현은요, 말을 꺼내다 라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를 끌어올리다 라는 느낌으로까지 쓸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나 대화 주제의 화제 또는 어떤 파일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서 보이게 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When I bring up issues like human rights, when I bring up issues like human rights. 두 번째는 take over 이라는 표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넘겨봤다 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는 업무를 인계받다, 일상에서는 집안일을 대신 맡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나 대신 발표 좀 맡아줄래? 이거를 우리가 take over 이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Can you take over the presentation for me? 나 대신해서 발표 좀 맡아줄래? 라고 쓰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다른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내가 아이 데리러 가는 동안에 요리 좀 맡아줄 수 있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Can you take over cooking while I pick up the kids?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뭔가를 맡다, 대신하다, 이어받다 이런 표현을 내가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할 때는 take over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맥락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들도 알려드릴게요. 코스코가 작년에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take over 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Costco took over the startup last year 이라고 해서 took over, take over 이라는 표현의 과거형으로 인수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장소나 상황을 점령하다, 장악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관광객들이 마켓을 점령했다, 장악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Tourists have taken over the market. 관광객들이 마켓을 장악했다, 점령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요, 어떠한 감정이 엄습하다, 지배하다 라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방 안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take over 이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면요. Fear took over the entire room. 이런 두려움의 감정이 온 방 안을 지배하다, 엄습했다 라고 take over 이라는 표현의 과거형으로 took over 이라는 표현이 쓰인 거죠. 즉 take over 이라는 표현은요. 무언가를 맡다 라는 느낌을 넘어서 통제권을 넘겨받다 라는 의미로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It acknowledges that it's a bad idea for us after 13 years of war to take over a country again. It acknowledges that it's a bad idea for us after 13 years of war to take over a country again.
자, 세 번째는 follow up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걸 모르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뭐지? 이러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그만큼 엄청 자주 쓰여요. 하지만 일상에서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뜻은 간단해요. 후속 조치하다, 다시 확인하다.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그 이메일은 오늘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는 거를 우리가 follow up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I will follow up on that email later today. 그 이메일은 오늘 오후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해서 follow up이라는 표현이 쓰였죠. 의사한테 다시 연락해봤어? 라는 표현을 이 follow up을 써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Did you follow up with the doctor? 의사한테 다시 연락했어? 라고 follow up이 쓰인 거죠. 예약이나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체크해 볼게요. 뭔가 후속 조치해 볼게요.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맥락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팔로우업은요, 질문이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질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질문 끝났고 이야기 끝났는데 질문 하나가 남은 거예요. 내가 더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질문 하나만 좀 빠르게 해봐도 될까요? 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Can I follow with a quick question? 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진료나 검사를 받을 때 받고 나면 다시 약속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후속 진료 예약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되는데요. 의사랑 다시 진료 예약 잡으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You will need a follow-up with your doctor 이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동사가 아니라 명사형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오후에 네가 보낸 거에 대한 그 답변 이메일을 다시 보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I will send a follow-up email this afternoon 이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즉 follow-up 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확인을 하는 것 이상 어떤 업무의 연장선, 마무리, 품질의 관리 등으로도 확장돼서 의미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Tell us just one follow-up on that, and then I swear I'll let you go. Tell us just one follow-up on that, and then I swear I'll let you go. 자, 네 번째는요, get back to. 이거는 정말 실전 중에 실전 표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뜻은 간단하게 다시 연락하다, 답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제가 일정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는 거를 이 get back to를 사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et me check the schedule and I will get back to you.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문으로는요. 아직 답이 없어요. 그가 아직 답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e hasn't gotten back to me yet. 그가 나한테 아직 무언가를 보내지 않은 거예요. 답이 없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메일이나 카톡, 우리가 이런 문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답이 안 왔을 때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락 줘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Get back to me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Get back to 라는 표현은요, 원래의 장소나 일에 돌아가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일하러 가자 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Let's get back to work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원래의 감정이나 컨디션, 루틴으로 회복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원래대로 돌아왔어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e's finally getting back to her usual self.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즉, get back to 라는 표현은요, 사람에게 쓰이면 답변이나 연락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감정, 일, 장소 이런 것들에 쓰이게 되면 복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다시 돌아간다 라는 느낌입니다. And I don't know how we get back to that. And I don't know how we get back to that.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figure out. 진짜 이 표현 없으면요, 미국 드라마를 이해하지 못해요. 뜻은 이해하다, 해결하다, 알아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아내야 돼. 이걸 figure out 이라는 표현을 써서 We need to figure out what's causing the problem. 문제 원인이 뭔지 알아내야 돼. 또 다른 예문으로는요, 드디어 이 앱 사용하는 법 알아냈어 라는 거를 figure out, 알아냈어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쓸까요? I finally figured out how to use this app. 이 앱 사용하는 법 알아냈어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머리를 써서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고장난 거를 고치거나 라고 할 때는요, figure out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확장된 의미까지 알려드릴게요. figure out 이라는 표현은요, 무언가 사람을 이해하다, 파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걔 진짜 이해 안 돼.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just can't figure her ou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복잡한 시스템이나 제도를 숙지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세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야 알겠다
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I finally figured out how taxes work in the US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figure out 이라는 표현은요. 숫자를 계산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총 여행비가 얼마야? 총 여행비 좀 계산해 줄 수 있어? 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Can you figure out the total cost of the trip? 이 여행비 좀 다 계산해 줄래? 즉, figure out 이라는 표현은요, 무언가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까지 하는 다재다능한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의 포인트는 무언가 머리를 써서, 머리를 굴려서 해결하는 것의 그 뉘앙스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It took me years to figure out what actually happened. It took me years to figure out what actually happened. 자,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의 구동사는요, 진짜 회사에서도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꼭 숙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bring up 이라는 표현은요, 화제를 꺼내다 라는 뜻이고요. take over 이라는 표현은 업무나 일을 맡다. follow up, 후속 조치하다. get back to, 다시 연락하다. figure out, 해결하다,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는 단어들 같지만 막상 이렇게 우리가 문장에서 쓰려니까 생소하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히시면 좋고요.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달아둔 영상은 실전에서 활용하는 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니까 꼭 이 영상 끝나고 같이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어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또 봐요.